이렇게 바닥을 드래깅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여러분 왔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한 마리가 왔습니다. 저기 보시면 가마우지 같은데 새가 물속으로 잠수를 해서 고기를 잡아먹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네요. 자, 역시 저쪽엔 바닥에 돌이 없습니다. 하드베이트를 사용해서 바닥에 돌이 있는지, 그런 바닥을 완전히 긁으면서 하는 낚시가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타입의 낚시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닥을 긁다 보면은 돌이 느껴지는 구간이 있는데, 자, 그런 구간을 찾아가면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도래를 다는 이유가, 도래를 달지 않으면 훅이 조금 짧죠. 그러나 도래를 달게 되면은 훅이 꼬리 끝에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예민한 꼬리 쪽만 살짝 먹는 그런 바이트에도 훅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베스의 입 가쪽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베스들이 바늘 터리를 할 때 바늘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도 조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훅이 좀 더 깊이 박히기 때문이죠. 입 끝에 박히게 되면은 바늘 터리를 하면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방지해주고 숏바이트도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그 도래를 달아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 베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낚시와 소프트 베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낚시 둘 다 재미가 있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베이트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하드 베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프트 베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하드 베이트를 이용한 낚시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자, 입질이 왔거든요. 야, 방금 폴링 바이트에서 입질을 한번 통 쳤는데 작은 사이즈 같습니다. 연결이 되진 않았어요. 자, 이런 경우 좀 기다려주면서 천천히 끌어주면은 입질을 하거든요. 야, 작은 사이즈 같습니다. 자, 통화는 입질을 분명히 받았는데, 자, 연결이 되지 않네요. 자, 따라와서 때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포인트를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입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한 번 더 같은 포인트로 진입을 시켜줘야겠죠. 한 몇 번 더 똑같은 곳을 같은 방법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10초 정도 케이팅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케이팅을 해서 물에 떨어지면서 좀 물가 깊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한 4m에서 5m권 좀 깊은 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아주면 루가 떠오르고 멈추면 가라앉는 리프트 앤 폴 액션을 섞어주면서 드래깅과 바닥을 끌어주는 드래깅 액션, 그리고 떴다 가라앉는 리프트 앤 폴 액션, 이 두 가지 액션을 섞어가면서 낚시를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해볼까요? 자, 아까 입질을 받았던 구간으로 들어왔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천천히 릴링을 하면서 바닥, 그렇죠, 여러분 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그 구간에서 다시 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몇 번 정도 바이트가 있었는데 고기 사이즈가 크진 않은지 미스 바이트가 났습니다. 하지만 자, 왔는데요. 어떤 사이즈의 베스일까요? 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런 사이즈의 베스죠. 그렇기 때문에 미스바이트가 몇 번씩 났습니다. 크지 않은 사이즈지만 그래도 여기서 보여주는 아주 멋진 사이즈의 베스, 좋습니다. 포인트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베이트를 이용을 해서 저랑 갈 때 사이사이 숨어있는 베스를 노려도 되지만, 우선은 하드 베이트를 이용해서 쭉 낚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앞쪽으로 보이는 저기 갈대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진입이 안 되네요. 벨리 보팅이나 보트가 있으면 아주 공략을 하면 괜찮은 조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더 헤비한 낚싯대로 펀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저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캐스팅하고 물에 착수했을 때
닫아놓고 착수를 시키나요? 아니면은 풀어놓고 착수를 시키고? 뭐 두 가지 방법도 괜찮은데, 베일을 닫고 착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스트레이트 폴보다는 루어가 앞쪽으로 끌려오면서 커브 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일을 열어주고 풀어주게 되면 착수가 된 그 지점에서 그대로 쭉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폴이 되죠. 두 가지 방법 다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낚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싱크업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입질이 많이 없을 때 더 고기를 주목시키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파장이 훨씬 크죠. 네, 파장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입질이 없을 때 싱크업을 이용해서 한 번씩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빅베이트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자, 조금 높은 지형에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지형이 높기 때문에 로드를 밑으로 내리더라도 훨씬 더 느린 속도로 릴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각도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바닥을 찍어주면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드래깅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여러분 왔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한 마리가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먼 곳에서 한 마리의 베스가 물어주네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작은 베스부터 아까 전에 보시는 그런 큰 사이즈의 베스까지 부담없이 물어주는 루어 마이티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오버헤드 캐스팅보다는 사이드로 들어가서 수면과 가까이 캐스팅을 해주는 게 바람 영향을 조금 더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슬랙 라인도 훨씬 적게 생기죠, 오버헤드 캐스팅보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오버헤드보다는 사이드로 캐스팅 해주시는 게 낚시를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실 때 이렇게 릴과 로드와 루어가 직선으로 되도록 운영을 하시는 것보다 저처럼 약간 이렇게 각도를 주고 운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입질이 왔을 때도, 그리고 바닥을 터치할 때도 로드 팁을 통해서 입질 유무 그리고 바닥을 터치하는 유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각도를 주면서 낚시를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영법이나 낚시를 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필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마이티 루어와 사절로드, 싱크업, 아이자피싱의 사절로드를 이용을 해서 낚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8피트이기 때문에 민물에서 쓰기에 조금 길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만, 오히려 장거리 캐스팅이라든지 이런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훨씬 더 유용하게 낚시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커버가 있는 지형에서도 로드가 짧으면 너무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만 로드가 길기 때문에 그 커버를 넘겨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짧은 로드만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로드가 길면은 약간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긴 로드도 짧은 로드도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트래블 로드이기 때문에 민물에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바다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양한 대상 어종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호만에서 낚시를 해보았습니다. 이쪽 저기 보이는 구조물 근처, 그리고 앞에 보이는 저런 갈대 쪽에서 마이트를 이용해서 좋은 사이즈의 베스 그리고 마리수 베스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낚시를 하고 다음번에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낚시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자피싱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